자, 6가지의 의미 덩어리를 통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순서대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내려가는 직독직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신텍스 기반의 의미 덩어리로 문장을 분석하는 훈련. 자, 그 첫 번째는 동사 앞에서 의미 덩어리가 끊어지는 구조들입니다. 즉, 자, 문장의 첫머리에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어가 나오겠죠. 명사나 대명사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리고 나면 동사부터는 또 다른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할 때 동사는 단독으로 의미를 갖추어지는 동사도 있어요. 흔히 이걸 우리가 일형식의 동사라고 하죠. 근데 어떤 동사는 뒤에 보호를 데리고 올 때는 동사에서 보호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를 데리고 올 때는 목적어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른 수식어, 수식 구조가 나오겠죠. 대부분은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전치사도 또 다른 의미 덩어리로 끊게 되죠. 그건 뒤에서 차근차근 볼 테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 앞에서 의미 덩어리가 끊어질 때는 보면 전부 다 동사의 형식. 이걸 여러분들이 1, 2, 3, 4, 5형식이다 이렇게만 틀을 갖추지 말고 5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들도 영어에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사의 어법과 형식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보세요. 자,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가 occurred, 일어났습니다. 동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어나. 이때는 동사만으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자동차 사고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는 수식어가 나오죠. 이 수식어라는 거는 시간, 언제, 장소, 어디서, 뭐 어떻게, 왜,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on the street, 그 거리에서, 그 길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는 school bus가 will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장소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arrive도 도착하다. 그래서 주어가 도착하다. 세 번째는 they, 그들은, 이게 이제 그 중3 교과서에 나오는 ants, 개미들 이야기예요. appear, 등장합니다. appear는 등장하다, 나타나다. 어디에? 이솝 이야기에. 우리가 이솝 우화라고 하죠. 그 이야기에 나타난다, 등장한다. 자, the competition, 그 대회입니다. 대회가 takes place. take place는 어떤 일이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여기는 occur하고 같은 맥락으로 했어요. 어디서? 런던에서 언제? 5월 20일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는 첫머리에 명사 뒤에 동사 앞에서 의미 덩어리가 끊어지는데 그 뒤에 이때는 이제 이 동사만으로 주어 동사의 의미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수식어가 따라 나왔던 형태들인데, 두 번째 패턴을 보면 동사가 뒤에 보호를 데리고 와요. 어떤 동사들이었어요? 전부 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또는 흔히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들은 뒤에 보호를 데리고 와야 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물은 이다. 물은 이다. 의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 보호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물은 필요하다. 어디에? for life. 생명체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kept quiet.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나올 때 이 동사들은 모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들이 돼버립니다. 즉,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이건 전부 다 보호가 되죠. 그럼 이때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래서 이 동사 keep이 원래는 뭐 간직하다, 가지고 있다, 보관하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 형용사일 때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즉 조용히 있었다. Before the principal, 교장 선생님 앞에서. The fish, 물고기들입니다. fish는 단복수 형태 같아요. Stay healthy가 하나의 덩어리겠죠. 그래서 동사 뒤의 모양을, 모든 시험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모양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수업 때 동사의 어법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험에서는 뒤를 묻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모양을 알아야 우리가 서술형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의 어법이 영어는 핵심적인 요소랍니다.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물은 is clean, 깨끗합니다. all time, 항상. job search는 이제 구직입니다. 이 자리를 찾는 것이죠. 자, 구직 활동은 is not, is 다음에 이 passive, passive는 수동적인. 단어가 어려워지는 건 이제 고1 모의고사 그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동적인. 스스로 막 하지 않고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태스크는 뭐 과업이나 일이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과업이 아니다. 즉 일자리를 찾는 잡설치, 구직 활동은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In my dream house, 내가 꿈꾸는 집에서 내 가족들은 feel이 어떤 동사예요? 흔히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감각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있었더라? 그래서 sound 또는 look.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는 뭐 taste 또는 feel 또는 smell 이런 류의 동사들이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와서 해석은 이제 뭐뭐하게 들리다, 보이다. 근데 형용사가 와야죠. safe. 그래서 안전하게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는 feel의 이제 보호가 이렇게 두 개가 덩어리로 나왔으니까 끝까지 safe and comfortable 하나의 덩어리 보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낀다. 자, 이렇게 이제 형용사를 보호로 데리고 오는 동사들은 이제 뒤에 보호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근데 영어의 절대 다수의 100개 중에 뭐 98개, 9개 이 동사들은 모두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목적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그럼 보세요. 이 배고픈 낙타들입니다. camels들은 eat grass. 그 풀을 먹어요. 그리고는 feel full. 이때 feel은 감각 동사에서 형용사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배부름을 느낀다. 이게 어느 나라의 그 크리스마스,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오지만 거기는 이제 그 낙타를 탄 왕이 와서 뭐 선물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녀는 saves people이 하나의 덩어리, 사람들을 구해요. 무엇으로부터? 전치사. 자, 그래서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즉 전 세계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rass roofs, 이제 그 잔디가 덮여 있는 지붕들이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이게 그 나라가 어디였지? 하여튼 그 엄청나게 추운 나라에 이제 사는 집들이 이제 나무로 집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위에 풀이 자라고 그래서 그 풀로 덮인 지붕들이 집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주민들을 뭘로부터? from the long, 길고 추운 겨울과 그리고 strong winds, 강한 바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전치사에서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또 묶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동사들은 뒤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사람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간접 목적어다. 그리고 무엇을 직접 전해지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흔히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들이에요. 누가 있었어요?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가르치다, teach A, B. 그리고 뭐 사주다, buy A에게 B를 사주다. 요렇게. 이 동사 여법을 알면 뭐세요? 자연은 하지만 이렇게 콤마 구조는 이렇게 빼냅니다. gives가 A에게 a big clue를 준다. 요렇게 덩어리가 되죠.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자연은 우리에게 큰 단서를, clue는 단서입니다. 힌트,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자연에 단서가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ask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너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물어봐라, 해봐라. before라는 접속사, 모든 접속사 앞에서도 의미 덩어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여기 이제 selfie가 우리식으로 하면 셀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lfies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셀카를 찍고 게시하고 보기 전에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덩어리 묶어내고 그가 도착하면 이 외에는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면의 뜻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미나가 shows A에게 B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걔한테 이제 자매 학교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체험하러 오는 학생 민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게스트룸 손님방을, 우리식으로 뭐 사랑방도 괜찮은데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니까, 그래서 미나가 shows him the guest room, 그에게 손님방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 모의고사 주문인데 do you mind는 꺼려하냐, 이게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 써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그래서 내가 ask you a question, A에게 B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ask A, B 어법으로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독해 지문 안에서 문장을 만나고 또는 서술형으로 써야 하고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 상당수의 절대 다수의 문장들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형식이라는 구조인데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근데 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동사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고 이 안에는 물론 뭐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이런 어법의 동사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동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 동사의 어법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까지 겸해서 자 우리는 동사 앞에서 끊었어요. 그러면 이 콜이라는 동사 앞에서 끊었는데 콜은 A를 B라고 즉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이 두 개가 동격이 되죠.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를 The Father of Music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덩어리는 이렇게 끊깁니다. 그 다음에 find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find가 발견하다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think 그렇게 생각하다의 뜻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found 그 책을 찾았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 책이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다,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동사가 keep이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keep 유지하다, 간직하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사는 can keep 우리의 몸을 healthy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어법이 보이면 뒤에 문장을 어디까지 끊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구조가 분석이 되죠. 그래서 동사의 어법이죠. 물론 뒤로 가면 이제 수식 구조 해서 구조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기본은 동사어법, 그걸 바탕으로 문장의 여러 가지 구조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거. 그래야 문장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실력이 쌓이는. 그 다음에 consider라는 동사도 consider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동격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consider him 그를 a great inventor라고 위대한 발명가라고 여긴다. 이 consider는 think하고 똑같아요. think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여기다. 그렇죠? consider, think 다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에 make이라는 동사는 사역동사법으로 시키다 뭐도 있지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it makes them 그들을 excited 아주 흥분하게 만든다. 신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 help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그것이 이 help는 고등학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또는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help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동사 원형인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투부정사를 해주고 밑줄을 그어놔요. 그러면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의 동사 원형이던데 틀렸다. 아니죠. 둘 다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바꿔놓으면 다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help you improve 하도록. 자, 근데 이때는 improve가 뒤에 your writing skills, 너의 작문 실력을 이라고 목적어를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끊으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겠죠, 덩어리가. 그럼 이럴 때는 help의 어법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끊어도 괜찮아요. help, 너를 도와줄 거야, 뭐 하도록? improve your writing skills를 또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너의 이제 글쓰기, 작문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한 번에 되면 끝까지 한 번에 봐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watch, 흔히 지각 동사가 되죠. 이 watch나 hear, 뭐 또는 see, 또는 뭐 feel 이런 류의 동사들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항상 주어 동사의 의미 관계라 그랬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죠. 물론 이제 수동의 개념일 때는 과거분사 뭐뭐 되는 것을 들었다, 느꼈다인데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능동의 구조밖에 안 나오죠. 근데 기본 개념을 항상 먼저 잡아두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루이지라는 상인입니다. 상인이 watch도 봤어요. The Queen, 여왕이 whisper가 속삭이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치사가 뒤에 나왔으니까 끌어놓으면 되죠. 목적격보에. 그래서 여왕이 속삭이는 것을 어디다가 in a servant's ear 해서 이제 시종드는 시종의 귀에다가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여기서 make는 이제 사역 동사가 되죠. make이나 have나 let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주어가 동사하도록 시키다, 그렇게 만들다. let은 허락하다, 허용하다인데 전부 다 뭐뭐 하게 해주다라는 뜻으로 한국말은 대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makes you, 네가 feel good까지가 돼. feel은 또 감각동사니까 형용사를 데리고 이게 짧으면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네가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준다. 접속사 앞에서 꺼내서 when you are sad, 네가 슬프거나 angry, 화가 나거나 또는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makes you feel good이 너를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expect, 여기서 뒤에 보니까 to become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expect 같은 경우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할 것이라 기대하다. 이때는 목적격 보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여러분들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다 출제가 되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문법 주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하다, want,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근데 이 동사법들이 상당히 많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충고하다, advise,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충고하다. 또는 뭐 허락하다, allow,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도록. 그래서 이 동사들의 어법들은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반복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expect, 삶이 to become more convenient,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to 부정사 앞에서는 의미 덩어리를 끊는데 동사어법에 연결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법이니까. 그래서 또는 끊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삶을 기대해요. to become 될 거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또는 삶이 become more, 더 편리해질 거라고 기대한다. 이게 좀 더 해석이 부드럽고 좋죠. 무엇의 도움으로? with the help of robots, 로봇들의 도움으로. 로봇들의 도움으로 삶이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 태우가 wants,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렇게 덩어리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태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어 동사의 의미 관계니까 주어 동사를 해석해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3D로 프린트된 3D 프린터의 상품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in the future,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want, 목적어, 더 많은 사람들이 3D 인쇄된 상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태 구조가 나올 때 is turned,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여기로 하나의 문장의 덩어리가 끊어집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 놓으면 돼요. 그 뒤가 어떤 구조가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the waste, 그 쓰레기가 is turned, 바뀐다라는 것이 뭘로? into food, 음식으로 바뀌어요. 누구를 위한 음식이에요? 또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죠. for the plants, 식물들을 위한 음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by bacteria,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그 물고기들이, 이게 이제 아쿠아파닉스라는 건데,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뭐 먹이가 없지. 먹고 하여튼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박테리아가 그거를 푸드로, 이제 식량으로 바꾸는 거죠. 누가 먹을 수 있는, 그 안에 같이 생활하는 그 해초들,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식량으로 바꾸는 역할을 박테리아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그것들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a variety of, a variety of는 아주 다양한, 많은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including은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포함하여, 잘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엇은 농장이나 building sites, 이제 그 건설하는 현장들이겠죠. 건물을 짓는, 그래서 농장이든지 또는 건설하려는 현장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is based, 원래는 be based on이라는 게 구문이죠. 무엇을 근거로 또는 바탕으로 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은 is based, 근거를 두고 있어요.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on the knowledg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다가,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그들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1 모의고사 지문이고. 자, 그의 소설들은 have been used, used가 아닙니다. have been read예요. 그러면 읽혀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동태 구조로. for decades는 수십 년 동안. decade가 1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쓴 소설이 수십 년 동안 읽혀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read. 그리고 the problem, 그 문제는 must be taken care of가 덩어리인데,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사람을 돌보는 것도 take care of, 돌보다. 또는
어떤 문제나 일을 처리하다. 해석이 다 돼요. 그러면 요게 동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는 주어가 take care of the problem.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수동태가 되면 the problem. 그 문제는 수동태 구조로 예를 들면 뭐 must be 처리가 되다. 앞에 요 녀석만 과거분사로 비동사 뒤에. 그 뒤에 구조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taken care of라고. 그래서 이런 거 흔히 우리가 구동사라 그래. 구동사라는 둘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이때는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 뒤가 목적어가 나오겠죠. 이 녀석이 목적어.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taken care of 형태로 수동태 구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이 뭐뭐가 있다. 또는 과거는 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was나 were. 자, 이 구조는 첫머리에 나오는 되어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에요. A는 문법적으로 유도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이때는 there's always someone까지를 하나의 동사.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어디에? in your family, 네 가족 안에. 그 다음에 who가 관계대명사 접속사니까 또 끊어요. who drives you crazy.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drive는 뭐 운전하다도 있지만 몰아가다 그렇게 만들다. 그래서 너를 미치게 만드는 someone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행사가 someone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there's always someone까지를 there are hundreds of good tips out there까지를 뭐 요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주어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끊어서 뭐뭐가 있다 또는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re are hundreds of good tips 좋은 팁들이 수백 개의 좋은 팁들이 있다. out there 밖에 즉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has their own way of learning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습 배우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백 가지의 팁들 좋은 팁들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학습하는 배우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전치사구도 이렇게 끊어서 그 다음에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is나 there are 또는 과거는 there was, there were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동사 앞에서 끊었을 때 우리가 첫머리에 주어 그리고 동사 그러면 동사 뒤에 어디서 끊을지는 그 동사의 어법,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그 뒤로 가면 이제 흔히 전치사 또는 투부정사, 접속사 같은 6가지 의미 덩어리들을 세밀하게 나누고 그 의미 덩어리를 끊어서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그게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고난도 문장 분석하는 훈련들을 어차피 실전에 써먹어야 될 테니까 거기까지 연결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도록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의미 단위 문장 분석 훈련의 첫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지는 구조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